네,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돌아가는 코인 시장의 트렌드는 저희 코인 트렌드와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새벽 갑작스럽게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부과 소식이 발표가 됐죠. 뉴욕 증시도 2%대 지수 하락을 보였고요. 국내 증시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름 코인 시장은 우리의 위치를 잘 지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시각 기준으로 코인 시장의 분위기는 어떠한지 지수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시가총액은 전일 대비 1% 정도 하락되긴 했지만 큰 변동성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2조 8천억 달러를 지나가고 있고요. 24시간 거래량은 전일 대비 대략 1% 증가한 모습을 보인 채 760억 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관세에 대한 불안감으로 전반적으로 증시와 위험 자산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코인 시장 안에서의 투심은 큰 변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와 비슷한 구간에 투자 심리 지표가 위치해 있는데요. 이 Fear and Greed 인덱스 현재 33점을 가리키면서 나쁘지 않은 투자 심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밤 기관들의 모습들은 어땠을까요? 비트코인 현물 ETF의 모습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비트코인의 ETF 같은 경우는 지금 4거래일 연속으로 유입세가 이어지고 있죠. 간밤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도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현물 ETF를 향한 기관들의 움직임은 이어졌던 모습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60% 이상을 웃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더리움이 8.6%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개별 가격들의 모습은 어떨지도 현재 시각 기준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 1%대 가격 하락이 나오곤 있습니다만 다른 M7 종목이나 기술주들에 비해서 상당히 이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88,000달러는 현재 깨진 상황이고요. 87,300달러 선까지 내려온 모습.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는 4%대로 조금 더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죠. 2.35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동일하게 솔라나 같은 경우도 4%대 가격 하락을 보이면서 138달러 선까지 내려온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코인이나 트론 같은 경우는 현재 상황에서도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간밤 트럼프 관세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시장 가운데서도 코인 업계가 순항할 수 있었던 주요 이슈들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럼프 관세와 관련된 내용부터 간략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한국 시간으로 새벽 6시 반에 갑작스러운 브리핑과 함께 외국산 자동차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4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여지고 일단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조치로 인해서 연간 1,00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이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일단 모든 국가에게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철강과 알루미늄에 이어서 자동차까지 이렇게 품목별로 관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으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무리된 데 이어서 M7 종목들도 큰 폭의 지수 하락을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시장 안에서의 자금 유입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앞에서 확인을 해봤던 것처럼 비트코인 현물 ETF의 지속적인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8거래일 연속으로 지속적인 유입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 안에서도 블랙락의 현물 ETF인 IBIT 같은 경우는 8거래일 연속의 유입세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현물을 팔아서 ETF 쪽으로 이체하고 있는 움직임도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크게 흔들렸었던 기관 쪽의 투심이 조금씩은 잡혀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기관들이 왜 이렇게 안정적으로 비트코인을 믿고 투자할 수 있을까요? 그건 규제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규제와 관련돼서 두 가지 이슈가 전해져서 함께 점검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 첫 번째로는 디파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미국 상원에서 디파이 규제 철회안을 가결시켰다라는 내용이 나왔죠. 디파이 브로커 규정과 관련된 철회 결의안을 통과를 시켰고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은 상황입니다. 최종적으로 서명을 하고 나게 되면은 기존 바이든 정권 때 만들었던 디파이 규제가 최종적으로 철회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는 업계 안에서 관련 사업자들에게는 상당한 호재로 작용이 될 수가 있겠고요. 디파이 시장이 더욱더 커지는 하나의 좋은 시나리오도 작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디파이라는 텀 자체가 좀 낯서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디파이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디파이는 Decentralized Finance라고 기존의 중앙 기관이 없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은행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앙 주체 기관인 은행 없이 우리가 돈을 빌리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신개념의 금융이고요. 코인을 직접 예치해서 이자나 담보를 걸고 즉시 대출도 받을 수 있는 정부 통제가 없는 탈중앙화된 은행 서비스입니다. 디파이 같은 경우는 은행이나 증권사가 운영 주체가 아니라 컴퓨터의 코드, 즉 스마트 계약이 그 운영 주체로 작용이 되고 있고 누구나 탈중앙화를 통해서 중앙기관 없이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24시간 365일 사용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은행을 사용할 때는 수수료도 내야 됐고 정해진 시간에만 이체를 할 수 있었다면 디파이를 통해서는 전 세계 어디서든 굉장히 저렴하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시스템이고요. 무엇보다도 트럼프 일가에서 이 디파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입니다. 트럼프 아들들이 회사를 직접 설립해서 디파이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디파이 월드 2025에 직접 트럼프의 아들이 연설자로 참석을 할 만큼 이 디파이와 관련된 규제안들을 풀어주고 해당 부분에 대한 이 사업성을 계속해서 키워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디파이 관련된 코인들 우리 시간을 통해서도 전문가님들이 여러 번 언급을 해주신 바가 있었는데 앞으로의 변동성에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규제 쪽 관련해서 두 번째로 지켜볼 부분은 스테이블 코인 쪽도 있겠죠. 미국 하원에서 스테이블 코인 투명성 강화 법안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제 아마도 여름 안으로 본격적으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법은 스테이블 액트라는 이름의 규제법인데요. 이 투명화를 강화시키고 발행자들의 책임을 명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과거 테라 루나 사태 때와 같은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강화시킨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법을 현재 미국 정부에서도 마련을 해나가고 있는데 아마 디파이 쪽보다도 스테이블 코인 쪽에 대한 법안이 먼저 통과가 되고 그다음에 디파이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비축자산 법안까지 쭉 연달아서 이어질 것이다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SEC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이제 차기 SEC 의장 후보로 불리는 폴 애킨슨 의원이 사실은 상당한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고래로 판명이 났습니다. 암호화폐 관련된 자산만 수백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제 SEC의 수장으로 현지 시간 27일에 본격적으로 임명 청문회가 열리게 될 텐데요. 굉장히 친암호화폐 성향을 보유하고 있는 의원이 직접적으로 SEC의 수장이 된다는 것은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기관인 SEC에 대한 긍정적인 기조 변화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규제와 여러 가지 법안과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해서 친암호화폐적인 기조로 미국 정부가 탈바꿈하는 모습이 보여지다 보니까 이렇게 긍정적인 투자 심리 덕분에 관세라던가 경기 침체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떨쳐내고 간밤 코인 시장은 그나마 가격 방어를 해주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알트 쪽에서 또 굉장히 중요하게 체크해봐야 되는 게 바로 이더리움의 기술 업그레이드가 되겠습니다. 이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기술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보통은 대규모로 기술 업그레이드가 나올 때는 가격의 변동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주식으로 치면은 새로운 신제품을 출시하는 것처럼 비슷한 효과를 가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오는 2025년 4월 8일에 최종적으로 메인넷을 활성화할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마지막 테스트넷 구간인 후디가 이번에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다고 합니다. 이 후디라는 이름의 테스트넷에서 추가적인 문제가 없게 된다면 이제 마지막 팩트라 업그레이드까지 문제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이더리움의 팩트라 업그레이드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해서 이번에 기술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게 되면 이더리움의 네트워크의 속도가 더 빨라지고 수수료는 더 저렴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샤딩 기반의 구조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더리움 체인 안에서 병목 형상이 줄어들 수가 있겠고요. 한마디로 에러가 더욱더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 세계 더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들 그리고 디파이러던과 웹3, 게임 등과 관련된 다양한 산업군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더리움을 더 빠르고 싸게 더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업그레이드 오는 4월 초에 진행된다라고 하니까 해당 부분을 앞두고 이더리움의 가격 변동성도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